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보안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표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설명할 컴퓨터공학부의 권태경 교수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 보안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파트로 구성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보안의 뜻이 뭔지, 어떤 것들을 인터넷 보안이라고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공격들이 있는가, 보안은 항상 공격과 같이 결부돼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안을 위협하는 어떤 공격들이 있는가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격들을 막기 위한 보안 서비스, 보안 메커니즘들은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보안을 소개하기 전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알란 펄리스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였는데요.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도 했고요. 이분이 이제 모든 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래밍 할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이 사용되도록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예상치 못한 약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들을 이용한 공격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시큐리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을 이모셔널 시큐리티, 그다음에 뭐 문이나 창문을 뭐 열고 자물쇠를 부시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피지컬 시큐리티라고 하고요. 리소스 이그저스처는 어떤 공공이 같이 써야 될 어떤 그런 자원인데 그 자원을 못 쓰도록 그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신문 기사에서 봤던 디도스 어택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자원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멜웨어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컴퓨터 시큐리티 혹은 시스템 시큐리티라고 하고요. 인터넷 보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떤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그 방어 수단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암호화기죠.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내면 네트워크에서 다 엿볼 수 있으니까 암호화를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도록 암호화를 해서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방어 수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주소를 내가 도널드 트럼프가 아닌데 트럼프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서 상대방이 속아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메일을 보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회신해야겠구나 하고 뭐 중요한 정보를 회신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 프랭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 시큐리티에서 가장 초점은 벌러러빌리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취약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시큐리티는 컴퓨터 시스템 하나 내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말웨어가 돌아가면 그것이 이제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이 있고요. 인터넷 시큐리티 혹은 네트워크 시큐리티라고 하면 앨리스와 밥이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모든 컴퓨터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고 인터넷 시스템들도 워낙 복잡하게 서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분이 사실 조금 모호해지는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격이 인터넷 보안에 있을까요? 여기 왼쪽에 샌더,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데이터를 받는 리시버가 있습니다. 샌더가 리시버한테 데이터를 보내면 이 사이에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이러한 공격 모델을 잡을 때는 일단 관련된 엔터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일단 공격자를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자가 있다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앨리스가 샌더고요. 밥이 수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시큐리티에서는 많은 경우 시스템 내부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앨리스의 컴퓨터나 밥의 컴퓨터 내에는 공격자가 없고 공격자는 이 중간 통신 채널에만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앨리스가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자기 컴퓨터 시큐어 샌더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신자 밥한테 보내겠죠. 그죠? 그 앨리스의 데이터가
밥한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부, 공격자를 보통 이제 2부라고 많이 하는데요. 공격자는 과연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메시지를 보내면 2부는 어떤 공격을 할 수 있을까요? 태핑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핑은 엿듣는다는 거예요. 딜리트, 메시지를 중간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없는 메시지를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가는 메시지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상당히 인터넷에서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에서는 항상 나쁜 공격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쁜 공격자들이 어떤 공격을 할 수 있겠느냐. 아까 태핑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는 이베스 드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인터셉터에서 메시지를 그냥 삭제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카피한 다음에 아니 카피를 하고 원래 가던 메시지는 그냥 수신자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엿듣는 것을 이베스 드랍이라고 하고요. 템퍼링은 그 메시지를 좀 바꾸면 인서트나 모디파이나 딜리트를 하면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임퍼스네이션은 내가 앨리스가 아닌데 마치 앨리스인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거를 임퍼스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이제킹은 여러분들 뭐 카톡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경우를 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주위 사람이 앨리스가 밥하고 카톡을 하다가 앨리스가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어태커가 마치 앨리스인 것처럼 앨리스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나한테 뭐 내 계좌로 돈 얼마만 보내줘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하이제킹의 예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Denial of Service는 아까 디도스 어택 말씀드렸는데 어떤 웹 서버나 뭐 파일 서버나 이메일 서버나 이런 여러 서버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럼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 서버들의 자원을 뭐 봇이나 이런 어태커들이 봇 같은 걸 사용해서 그 자원을 다 낭비시키면 정상적인 사용자가 사용할 자원이 안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denial of servic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택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스템 컴퓨터 내에서의 어택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나 인터넷에서의 어떤 어택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겠어요. 일단 네트워크의 어택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패시브 어택과 액티브 어택이 있는데요. 패시브 어택은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태커가 수동적으로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런 거 주고받는구나. 그래서 메시지를 없애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한다거나 그 트래픽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변경하지 않고 앨리스와 밥 사이에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모니터링 하는 거죠. 태핑만 하는 거죠. 액티브 어택은 그와 반대로 어태커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어떤 타겟 시스템이나 트래픽을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시스템의 자원이나 시스템의 동작이 어떤 공격의 결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짜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시스템 내에 결과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의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패시브 어택을 좀 자세히 보면 아까 태핑이라고도 했는데 유선 경우 이제 선에다가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는 거를 추가로 연결해서 그런 걸 이제 태핑이라고 합니다. 와이어 태핑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그널을 어태커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원래는 이런 도청, 감청이 불법이지만 해당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영장을 내준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도청, 감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포트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각 서비스별로 포트 넘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웹 서버는 포트 번호 80번, 파일 서버는 뭐 포트 번호 20번, 이메일 서버는 뭐 포트 번호 25번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가 있느냐는 이 해당 컴퓨터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어태커가 추측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 포트 스캐너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데이터나 어떤 멜웨어의 동작을 시키기 전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포트 스캐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크립토그래픽 어택은 이제 암호학적으로 키를 모르는데 키를 알아내려고 한다든가,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문입니다. 플레인 텍스트는 암호화되기 전에 그냥 평범한 문장, 평문을 플레인 텍스트라고 하고요. 암호문만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가 어떤 내용인지 꼭 정확한 평문을 글자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의 메시지일까라고 대충 추측만 할 수 있어도 이거는 충분히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태커가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만 하면 그러면 이제 패시브 어택이 되겠고요. 만약에 트래픽을 뭐 자기가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트래픽의 내용을 바꾼다든가 이러면은 액티브 어택이 되겠습니다. 액티브 어택은 아까 DOS나 DDoS 어택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서버의 자원을 낭비하기 위해서 봇을 동원해서 수천 대, 수만 대, 수십만 대 깔려있는 그 봇 malware들이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패킷이 아니라 서버를 공격하기 위한 패킷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스푸핑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impersonation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어요. 템퍼링도 얘기했죠. 하이제킹도 얘기했습니다. 맨 인 더 미들은 못 가요.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앨리스, 오른쪽에 바비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브가 나타나서 앨리스한테는 마치 자기가 밥인 것처럼 통신해요. 그 앨리스는 밥인 줄 알고 데이터를 보내겠죠. 이브는 밥한테는 앨리스인 것처럼 흉내내서 통신을 합니다. 그럼 밥은 앨리스인 것 줄 알고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그러니까 요 이브가 앨리스와 밥 중간 사이에서 마치 서로 상대방인 것처럼 앨리스한테는 밥인 것처럼 밥한테는 앨리스인 것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건네주면서 얘들이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는지를 다 파악하는 거죠. 포이즈닝도 있는데 요거는 다음 후반부 모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들은 어떻게 방어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CIA 세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컨피덴셜리티는 이제 기밀성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 내용을 허가받은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은 액세스를 못하게. 그러니까 앨리스와 밥 사이의 메시지는 앨리스와 밥만 보고 다른 이브나 뭐 데이빗이나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게 하는 거죠. 인테그리티는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 메시지가 도중에 뭐 글자나 숫자가 안 바뀌도록 내용이 보낸 그 상태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게 인테그리티가 되겠습니다. 어베일러빌리티는 그러니까 디도스 어택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디도스 어택이 오면 빨리 막아가지고 원래 서버의 리소스를 원래 사용하려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베일러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안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덴티케이션은 상대방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얘가 진짜 홍길동이구나라고 이제 인증할 수 있는 거를 오덴티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on-repudiation은 앨리스가 밥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나 그런 메시지 보낸 적 없는데 이런 부인하는 거를 방지하는 부인 방지를 non-repud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대표적인 CIA에 대한 공격을 몇 가지 예를 들면 confidentiality에 대한 공격은 스누핑, 원래 이제 보내려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엿듣는 게 스누핑이 되겠고요. 트래픽 어널리시스는 만약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정확한 플레인 텍스트는 모르지만 원래 문장은 모르지만 얘들이 어떤 내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으면 이 트래픽 어널리시스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에 대한 공격은 중간에 가는 메시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내가 홍길동이 아닌데 홍길동인 것처럼 데이터를 보낸다든가 아까 이제 앨리스가 밥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었는데 메시지를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가 앨리스가 아닌데 마치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non-repudiation은 얘기했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안 보냈다고 시침이 떼면 이제 그게 repudiation이 되겠어요. DOS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시큐리티 서비스 말고 액세스 컨트롤은 어떤 해당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만 정확하게 액세스하고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은 그 데이터를 액세스 못하도록 하는 게 액세스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어나니머티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어카운터빌리티는 어떤 누가 잘못을 했을 때 이건 누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다 아실 거고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해당 장소나 아니면 해당 범인들의 IT 기기,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게 디지털 포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서비스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암호화랑 복호화가 되겠습니다. 인크립션, 인사이퍼먼트가 암호화고요. 원래 문장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거. 반대로 암호문을 원래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는 것이 디크립션 혹은 디사이퍼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키가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피덴셜리티나 오덴티케이션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큰 메시지를 이제 짧은 메시지로 요약하는 건데요. 그 메시지 내용에 따라 이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다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해시 펑션이 되겠는데요. 인풋 값이 다르면 아웃풋 값이 항상 다른 값이 나와요.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의 인테그리티를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인이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을 갖고서 이 데이터는 중간에 안 바뀌었고 인테그리티가 있고요. 이 데이터는 홍길동이 사인을 했으면 홍길동이 개런티하는 내용이다, 보장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인은 홍길동이 한 거를 오덴티케이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홍길동이 혹시나 이 메시지를 안 보냈다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펜드 온리 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추가만 할 수 있고 기존의 데이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모든 행동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면, 기록을 남기면 모든 그 어떤 액티비티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의 조금 발전된 형태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메시지, 플레인 텍스트, 클리어 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암호화를 하면 사이퍼 텍스트 혹은 크립토그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가 아무리 사이퍼 텍스트를 네트워크에서 그 메시지를 모니터링 해봤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수신자 밥한테 가면 밥이 디크립트를 하면 원래 앨리스가 보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호화 복호 알고리즘을 사이퍼라고 그러고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제 키가 되겠습니다. 키를 알면 다 암호화를 할 수 있고 복호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터넷 보안의 개요, 간단한 개념들만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